자, 3강 들어갑니다. 2강에 이어서 이번에는 납세 의무, 국세, 지방세, 성립, 확정, 소별. 자, 입문석이니까 기본만 알아주면 됩니다.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가 있고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소멸되는 사유가 있다. 자, 용어 정리 잘 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성립 시기다. 자, 모든 세금은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할까요? 언제 발생할까요?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그래서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다.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게 세금이죠. 그러면 과세권 남용을 위해서 뭐가? 과세 요건 몇 가지? 4가지. 자, 4가지 기억해야 돼요. 과세 대상, 납세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 결정되면 세금 낼 의무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발생한다, 성립한다 이 뜻입니다. 즉 성립시기란 과세 요건이 충족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발생, 성립하는 시점을 얘기한다. 아무 때나 세금 낼 의무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고요. 즉 조세채권이 언제 성립하는 시점으로서 세액을 확정하는 기산점이 되며 제척기간, 소멸시효 계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기다. 이 경우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요 용어죠. 추상적, 구체적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다?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다. 그래서 이거를 추상적이라 그래. 그래서 이 기산점이 뭐다? 세금은 아무 때나 계산하지 말아라. 세액 계산의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야. 출발하는 시점, 기산점. 그래서 이날 모든 세금은 세금 낼 의무가 어떻게 된다? 성립된다. 자, 그럼 우리가 포인트가 몇 개? 5개. 자, 취득세.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해당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그럼 취득할 때는 원칙이 뭘까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잖아. 그럼 취득할 때는 잔금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해. 그럼 잔금 지급하면 내 거죠? 그럼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합니다. 취득세. 그러니까 취는 취득할 때 성립한다. 유상 같은 경우는 잔금 기준이죠. 잔금이 끝나면 취득세를 낼 의무가 확정된다 그러면 안 내요. 성립된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야죠. 어떨 때?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합니다. 그럼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고요? 그리고 재산세만 알면 돼. 이거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이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한 세금이죠. 그래서 매년 과세하니까 뭐다? 재산세, 종부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아주 중요한 겁니다. 6월 1일.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의 소유자가 세금을 내는데 어느 시점에서 납세할 의무를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에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성립한다고요. 절대 재산을 보유할 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내는 세금이다. 고로 6월 1일 소유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낼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소득세. 항상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얘기하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간.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그래서 1년 동안 번 게 있다. 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 세금을 계산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 날. 이날 성립하죠. 이날 성립해서 세금은 언제까지 낸다? 항상 다음 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를 하세요.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그럼 5월 1일부터 5월 말일은 신고 납부 기간이고 성립 시기. 그래서 1년을 과세기간이라 그래요. 과세기간이 끝나면 12월 말 이날 시점에서 성립해서 세금 계산을 출발한다고요. 즉 12월 말 시점으로 연말정산합니다. 1년 단위로. 그래서 소득세는 반드시 뭐다? 1년 과세기간이 끝나면 12월 말일이 되면 성립한다. 즉 세액 계산을 출발해서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신고 납부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부세, 소득세 딱 기본 세 가지. 자,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죠. 나머지는 지금 할 게 없어요.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고, 그리고 뭐다? 요거 종부세, 이제 매년 내는 세금,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은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란 용어가 존재하고, 그리고 소득세는 1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시험은 어떻게 나와?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안 돼요. 끝나는 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기본입니다. 기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됐다. 자, 그럼 이제 확정이 들어갑니다. 확정. 그럼 이렇게 해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해서 이제 세금 계산을 출발했죠. 세금 계산을 출발해서 얼마라고 이제 확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확정을 시켜야 된다. 자, 2번 납세 의무 확정입니다. 그럼 앞에서 납세할 의무가 이미 성립됐죠? 성립된 거를 이제 얼마라고 확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납세 의무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만 했잖아. 앞에서 성립은 확정이 안 된 거죠.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쭉 일정할 때 기본은 뭐다?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배웠잖아. 따라서 납세 의무 성립 후 확정이 됩니다.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자, 납세 의무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주의, 줄여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그리고 정부가 결정해서 확정되는 것을 부가주의라 그래요. 부가가 뭐다?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 그래서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부가주의, 즉 보통징수 지방세. 자, 그리고 이거는 알 필요 없고. 자, 결론. 자, 취득세. 자, 취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 하나, 둘, 그리고 소득세 한 번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어떻게 한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스스로라도 신고하라. 그럼 확정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단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했잖아. 그럼 이럴 때는 누가 개입을 한다? 정부. 그래서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원칙. 누구에게 확정 권한이 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지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확정. 그리고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확정 방법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잖아. 그럼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럼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어떻게 한다? 기다려라.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결정해서 뭐를 발급한다? 고지서 발급. 이렇게. 그래서 과세권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면 확정된다. 그럼 종부세도 똑같잖아.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추가로 좀 알아둬야 돼. 단 납세무자가 신고를 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원칙은 정부가 결정하면 뭐가 된다?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 결정 싫어. 그래서 부자들은 세무 대리인이 있어요. 그럼 신고로 가는 거야. 나는 정부 결정 싫어. 그러면 이미 부과한 거는 취소를 시키고 좌우간 신고하면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양다리 걸쳐 있어요. 이 경우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본다.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면 뭐가 답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답입니다. 원칙은 정부 결정하면 확정된다. 정부 결정 싫어. 신고로 가면 항상 무조건 신고하면 뭐다? 확정된다. 이 경우 정부의 결정은 없던 걸로 본다. 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역시 뭐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럼 신고하지 않았어. 그럼 정부가 결정해야죠. 그럴 때는 과세권자,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내는 세금. 한 번 내는 세금은 원칙이 뭐다? 납세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신고하면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단 매년 내는 세금. 매년 내는 세금은 기다려라. 고지서 발급. 고지서 발급해서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되고 종부세도 과세권자 정부죠. 결정하면 확정된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양다리가 있어요. 정부 결정 싫어. 그럼 이럴 때는 종부세는 신고가 나올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신고하면 확정된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단 신고하지 아니하여 됐죠? 신고하면 확정되는 거예요. 이 경우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본다. 취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다? 절대 혼돈되면 안 돼요. 혼돈되면 안 돼. 딱 5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한 번 내는 세금. 그리고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 매년 내는 세금. 자, 성립 시기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소득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1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성립하고 재산세 종부세는 하루를 뭐라 그래요?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재산의 소유자는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세금 계산을 출발해서 이제 얼마라고 확정지어야죠? 구체적. 이거는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으므로 추상적이란 용어를 쓰고 자, 한 번 내는 세금은 원칙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당연히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이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매년 내는 세금은 결정. 단 종부세는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선택해서. 자, 이게 성립 확정 입문 강의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소멸되는 시기 또는 소멸되는 사유다. 그럼 우리는 세금은 채권이다, 채무다. 항상 정부 입장에서 계산해 우리는 낼 거, 갚을 거, 채무잖아. 그러나 정부 입장은 받을 거, 조세, 채권입니다. 그럼 소멸되는 사유다. 그래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해서 그 다음 세금 계산을 출발해서 확정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납세 의무가 어떨 때 소멸된다. 납부, 충당 등으로 납세 의무가 실현되었거나 또는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으로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5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세 채권의 실현은 뭐다? 돈을 내고 소멸됩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소멸되잖아. 조세 채권이. 그리고 충당은 뭐다? 충당은 뭐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 환급받을 세액과 그리고 뭐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 이거를 뭐다? 환급받을 세액과 쭉 나와요. 이거 환급받을 세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근데 납부할 세액이 3억이야. 그럼 3억 납부하면 소멸되죠? 근데 환급받을 세액이 1억이니까 여기에서 얼마를 빼? 1억을 빼고 얼마만 납부하면 된다? 2억만 납부하면 소멸되잖아요. 그 1억을 뭐라 그래요? 납부할 세액에 충당됐다 그래요. 그럼 1억은 돌려받을 거를 못 돌려받죠? 납부할 세액에 충당됐으므로 1억은 납부한 거와 똑같은 거야. 납부에 충당했다. 그래서 납부 충당은 돈을 내고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당, 즉 납부할 세액과 뭐다? 환급받을 세액을 퉁치는 거야. 퉁치고 2억만 받겠다. 그럼 충당은 어디에 충당된 거야? 1억은 납부에 충당돼서 2억만 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조세 채권의 미실현은 뭐다? 세금을 안 냈어. 세금을 안 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 이거는 돈으로 소멸시키고 이거는 미실현됐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부과, 취소예요, 취소. 그럼 이거는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거야. 하자. 잘못 부과한 세금. 정부가 잘못 부과하면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없어집니다. 부과, 취소가 없어진다. 취소. 잘못 부과한 세금은 어떻게 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한다. 소멸돼 버립니다. 부과, 취소. 잘못 부과한 세금. 그 다음 제척기간의 만료. 자, 제척기간이 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권이에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이야. 그럼 모든 세금은 납세자 뭐다? 납세자에게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합니다. 법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5년이 있고 7년이 있고 10년 안에 부과를 하세요. 근데 부과를 안 해. 지정된 기간에 부과를 안 하면 당연히 세금 낼 의무가 어떻게 한다? 소멸된다.
그래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제척기간이에요. 그럼 제척기간이 끝날 때까지 부과를 안 하면 소멸,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 한다고요. 자, 그 다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이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럼 소멸시효는 뭐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야. 그럼 이제 부과기간 안에 부과를 하죠? 그럼 그때부터는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멸시효도 죽을 때까지 못 거둬. 그래서 법에서 정한 징수기간 안에 징수를 하라. 그래서 완성돼도 세금을 못 거두면 역시 소멸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멸되는 사유는 뭐다? 2개, 3개, 5개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는 절대 소멸 사유하고 관련이 없다. 납세자 사망? 그럼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상속인이 상속을 이어받으면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는 소멸 사유가 하다. 아니다. 법인이 합병. 그 합병하면 합병 법인이 세금을 내야죠. 그럼 이거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 이전받는 거야. 이전받아서 이거는 승계 사유입니다. 이런 거는 소멸되지 않는다고요.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사망. 이전받아서 세금 내야지. 법인의 합병도 새로운 법인은 이전받아서 세금 내야 됩니다. 소멸 사유가 아니다. 자, 일단은 소멸 사유는 5개밖에 없어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죠. 자, 납부 충당은 세금을 납부하고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부하면 없어져. 납세무자, 뭐 다 이런 자들이 뭐다? 납부를 하면 없어진다. 자, 충당은 뭐다? 환급받을 세액과 미납금이 있어. 그래서 결국은 환급받을 금액을 납부할 미납금액에서 직권납부 처리한다. 즉 무슨 처리한다?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상계 처리. 즉 납부할 세금이 3억이다. 환급받을 세액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까고 충당합니다. 충당은 결국은 뭐다? 납부에 충당했다. 소멸사유예요. 그리고 3번은 부과 취소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부당하게 부과한 조세, 즉 하자가 있는 세금이죠. 그럼 이거는 취소된다고요. 그럼 취소는 처음부터 뭐다? 없어집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소멸사유다. 처음부터 부과처분이 없던 걸로 본다. 그 다음 제척기간. 자, 부과권입니다. 자, 세금은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부과권 남용을 억제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부과하면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야 되죠? 납세무자가 스트레스 받아서 졸지에 사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세 부과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납세무자의 법정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다. 그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뭐다? 조세채권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부과를 하라. 부과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소멸된다.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척기간이 뭐다? 세금을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 연수만 알아도 제척기간. 자, 납세무자가 사기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떼어먹어서 세금 낼 녀석이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했어. 또는 환급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몇 년 안에 부과를 하라? 10년. 그럼 10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야. 그럼 무신고는 몇 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된다? 여기는 지금 하지 마세요. 자, 무신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3번. 그래서 무신고는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사기부정은 정부가 열받으니까
10년 안에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거는 무신고는 7년 안에 부과를 하면 돼요. 그 밖에 나머지는 전부 몇 년이다? 5년.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 과소신고. 그럼 5년.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 사기 부정은 정부가 열받아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무신고하면 7년 안에 부과하라. 숫자 어떻게 외워? 묻힐래. 세금 안 내서 너 묻힐래. 7년 나머지는 다 5년. 그러니까 원칙이 5년이야. 5년 안에 부과를 하라. 단 무신고하거나 사기 부정하면 10년 안에 부과를 하면 되고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연수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사기 부정 열받아 10년, 무신고 무칠내 7년, 나머지는 다 5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세금을 내라고 부가권을 행사하죠. 그럼 부가권을 행사하면 이제는 뭐가 시작된다?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소멸시효가 뭐다? 세금을 이 기간 안에 부과를 했잖아. 그럼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죽을 때까지 징수를 못합니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징수를 해야 돼. 그럼 징수를 안 하면 역시 세금 낼 의무가 소멸된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뭘로 들어간다? 소멸시효. 징수권입니다. 자, 징수권.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뭐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다? 확정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자, 그래서 원칙이 몇 년?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납세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자,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다. 그러면 몇 년 날에 걷어라? 5년 날에 걷어라. 원칙이에요. 5년이 지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단 지방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으로 늘어나요. 10년 안에 징수하라. 그럼 5천만 원이 안 되는 거는 5년. 5천만 원 이상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국세는 덩어리가 크잖아. 국세는 5억 이상. 10년. 10년. 5억이 안 되는 건 5년. 원칙이 5년이에요. 그러나 10년은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국세는 세금이 크잖아. 그래서 국세는 5억 이상 안 되는 거는 5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까지 끝났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뭐 배웠어요? 뭐 배웠다. 자, 모든 세금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뭐다? 뭐가 발생한다?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성립 배웠죠? 그리고 지금 뭐 배웠어? 성립. 그리고 확정되죠? 확정. 그리고 조세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소멸 시기 가장 중요하네요. 가장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게 이제 취득세입니다. 이해를 배운다고 이제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미리 한번 살짝 해보는 거다. 자, 취득세를 배운다. 글씨가 뭐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해야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하려면 무슨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뭐를 챙겨서 영수증을 챙겨서 등기 서류에 합쳐서 뭐다? 등기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1번 배운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배운 데까지. 자,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이 뭐다?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내 거. 그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죠. 취득자를 뭐라 그래요? 매수자. 매수자. 부과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입니다. 항상 세금은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야 돼요. 취득세, 국세, 등록면허세, 국세하면 틀려요. 지방세.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재산세도 지방세. 단 세무서와 관련이 있는 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국세. 이렇게 총론에서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다? 지방세다. 그래서 이거는 또한 취득사실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자,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취득세 할 때는 종전의 취득세와 취득재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을 공부해 등기 등록세에 과세되던 포인트가 뭐다? 종전의 등록세를 통합해서 합산해서 11년부터는 뭘로? 취득세로 과대하는 세금이다. 그럼 종전의 등록세는 없어졌다고요. 합쳐서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우리가 2010년 12월 말까지가 있고, 자, 연수가 나오죠? 이거 11년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변천사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10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따로 무슨 세금 냈어? 취득세. 취득세 납부를 해야지. 그리고 영수증 챙겨서 등기하러 가잖아요. 그 다음 소유권 이외, 전세권, 저당권 취득할 때는 무슨 세금 냈어? 등록세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납부합니다. 납부하다가 언제부터? 11년 1월부터는 취득세, 등록세가 통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를 과세했어? 2%.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격의 2%였어요. 그리고 등록세는 소유권이 아닌 거,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은 0.2%를 납부했다고요. 소유권이 아닌 거는, 자, 이렇게 따로따로 납부했어요. 근데 따로따로 납부하다 보니까 취득세는 2%를 납부하더라. 근데 등기는 나중에 하더라. 그럼 우리가 이거는 유상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상. 그래서 취득세, 유상 2%. 그럼 소유권 취득할 때는 취득세, 소유권을 뭐다?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따로 냈다고요. 2% 이렇게. 따로따로 납부해서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4% 냈어요. 언제까지?
10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납부했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60일 이내에 2% 취득세 내고 등기 칠 때는 등록세를 2% 내야 돼. 그럼 4% 내야 돼.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꼼수를 부려. 어떻게? 2%만 납부하고 등기는 나중에 알아따라. 등기는 가산세가 없어. 그러니까 2%만 납부하고 2%를 등기를 안 하더라.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절반만 들어오잖아. 그럼 지자체 어렵잖아. 그렇잖아요. 모든 경비에 써야 되는데 그럼 지자체가 어려워. 절반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합쳐서 뭘로 바뀌었다? 취득세를 납부하라. 몇 프로? 4%.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등기를 아니하더라도 합쳐서 4%를 납부하고 뭐를 챙겨? 영수증을 챙겨서 등기 서류에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배울 때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2%만 내는 게 아니라 등기를 안 하더라도 4%를 납부한다.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등록세는 없어졌어요. 소유권, 취득세에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아닌 것. 아까 적었죠? 소유권 이외. 전세권, 저당권. 이거를 취득했을 때는 옛날에는 등록세를 냈어요. 근데 용어 없어졌어. 이거는 용어가 11년 1월 1일부터는 뭘로 용어가 바뀌었다? 등록, 면허세란 세금으로 과세합니다. 소유권이 아닌 것, 등록, 그리고 과거의 면허세를 합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입문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취득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배워.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거는 취득세. 종전의 취득세와 나와서 그 소유권 취득을 얘기하죠. 등기 등록 시 등록세 따로따로 내다가 언제부터? 11년 1월부터는 뭘로 과세한다? 취득세로 과세한다. 그죠? 결론. 자, 소유권을 사실상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이 지구와 같은 소유권을 취득, 실질적으로 갖춘 경우에는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를 합산해서 무슨 세금으로 과세한다? 취득세. 그래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무슨 얘기야? 등록세를 납부를 안 했다고요. 등록세를 납부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무슨 세금으로 납부한다? 취득세. 그 뜻입니다. 그 뜻이라고요. 자, 그래서 1번을 알아야 다음 주에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뭐를 알아야 돼요? 2번까지. 자,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죠. 합쳐서 우리 뭐 배웠어? 지방세. 그럼 이거는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보통세다. 그리고 4번 취득세는 가액으로 계산하죠. 종가세며 세율은 누진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비례세율. 그냥 읽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5번이지. 5번은 배웠잖아.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거는 1번과 5번이다. 자, 1번은 뭐다? 자, 취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잖아.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어떻게 한다? 일정 기간 안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그럼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할까요? 다음 주에 배워.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 근데 신고 납부를 이행을 안 해. 그럼 세금을 늘리죠?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서 취득세가 늘어납니다. 그럼 취득세가 1억이야. 취득세가 1억이야. 60일 이내에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 무신고해. 무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부터? 20%. 그럼 1억에 20%면 20만 원이죠? 그럼 20만 원. 그래서 얼마짜리?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와. 그래서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발급. 이행을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는 세금을 늘려. 20%, 20만 원. 그럼 120만 원짜리 고지서 발급. 무슨 징수로 바뀐다? 이렇게 보통징수. 자, 그래서 원칙. 정부가 뭐다? 납세무자가 포인트가 뭐다? 신고하면 확정되죠? 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조세다. 60일 이내에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세금이 100만 원, 1억짜리인데 얼마로 늘어난다? 120만 원. 무슨 발급? 고지서 발급. 이거를 무슨 징수라고 그래? 보통징수.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지정된 날짜에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하면 가산세를 합쳐서 항상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관 여러분들 오늘 첫 입문 강의인데요. 자, 대부분 용어 정리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처음부터 입문부터 용어 정리를 잘 해야 나중에 강론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완만하게 수업을 잘할 수 있다. 결론은 뭐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세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생소하다. 근데 용어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요. 듣고 반복 학습하다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좌우간 처음부터 첫 출발이 좋으면 마지막도 잘 된다. 좌우간 여러분들 계획을 잘 세우시고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합격한다. 자, 오늘 첫 입문 강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